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네.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 3 준비하다가 이게 그 뉴스를 넣을까 말까 하다 그냥 결국은 뺐는데 쌀국수요? 아니요. 대기업 평균 연봉 월급이 613만 원이고 네. 중소기업 평균 월급이 307만 원이더라. 거의 2배 그러네요.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뭐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죠. 대기업들의 생산성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다라는 게 문제의 원인이긴 한데 네. 와 이게 2배까지 벌어졌을 때 진짜 좀 뭐랄까요? 기분이 좀 뭔가 좀 먹먹한 느낌이 네, 좀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조 기자 얘기대로 생산성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외국에서 논문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AI나 로봇을 먼저 도입하고 자동화를 먼저 도입한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매출이 늘어서 직원이 더 늘어난다라는 네. 거는 일단은 맞습니다. 그게 뭐 데이터로 입증이 다 되는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좀 많이 높아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정 많이 빠졌어요. 미국이요? 예. 정부는 그래서 좀 시무룩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게 거죠. 그 몸으로 그냥 느끼나 보다. 나 보진 않았는데 그냥 힘이 빠지더라고. 그 미국장 하시는 분들의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많이 빠졌어요? 예. 그 다우존스가 1.66% 하락했고요. 예. 나스닥은 1.27% 하락했습니다. 아이고야. S&P 500은 1.04% 하락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위법 판결의 여진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건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AI가 발달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종을 필두로 해서 기존의 사업 모델들이 좀 붕괴할 거다라는 공포가 계속적으로 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트로픽의 이제 클로드 AI 모델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픈 클로 네. 하고 근데 여기서 보안 도구를 시험 버전으로 이제 선보였더니 그 보안 업체의 그 선두 기업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9.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은 이제 IBM 메인프레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를 좀 현대적 언어로 전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엔트로픽에서 발표를 하니까 예. IBM 주가가 거의 13%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3%? 예. 그러니까 엔트로픽에서 뭐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업종 다 폭락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곳이 그 서브스택이라는 구독 플랫폼 뉴스레터에다 올린 글인데 이거는 좀 과잉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 시나리오를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AI가 먼저 대체하는 건 아무래도 화이트 칼라 쪽이 될 거고 화이트 칼라의 실업률이 급등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그러면은 주담대출이 연체가 급증하니까 금융회사가 데미지를 받아서 2028년쯤에는 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네. 좀 과잉이긴 하죠. 네. 과잉이긴 한데 뭐 이게 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AI 혁신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해가지고 매출 타격 기업 예시로 언급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비자카드 그리고 도어대시, 서비스나우, 블랙스톤 이런 회사들인데 그 비자카드 마이너스 4.5%, 도어대시 마이너스 6.6%, 서비스나우 마이너스 3.3%, 블랙스톤 마이너스 6%. 실제로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뭐 얼마나 열심히 리서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앱 다 없어질 거라고. 예, 그렇죠. 택시 앱 뭔 필요가 있냐? 택시를 앱을 만들어서 쓰는 거는 이제 사람이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네. API까지끼리 얘기할 거면은 앱이라는 게 뭔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뭐 시나리오를 얘기하긴 했는데 약세장은 약세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약세장이 원래 좀 그 악재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하드웨어 쪽에서는 네. 예전에 블루아월이 지금 환매 중단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좀 구매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반도체 현물 가격이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네. 고정 가격이 있고 현물 가격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정 가격은 B2B로 거래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제 찐입니다. 네.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 현물 가격이라는 건 스팟으로 거래되는 거라 조금씩 거래되는 거라 원래 좀 변동성이 크긴 한데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폭이 한 0.9% 정도로 상승폭이 많이 좀 둔화가 돼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AI 관련해서 기술주들이 좀 요새 그 악재들이 좀 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오르기 시작할 때도 현물 가격 먼저 좀 튀지 않았었어요? 예, 좀 약간 선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DDR4 기준으로 현물 가격 상승률은 지난 10월에 한 96% 정도 되다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장이 약할 때는 악재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악재들이 이전에도 있었던 악재, 사실 이 정도 악재도 아니죠. 이게 상승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마진이 70%씩 되는데 거기서 상승률이 조금만 더 올라간다라는 건 마진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마진이 70%를 넘어서 80%를 넘어서 뭐 도대체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은 굉장히 뜨거운데 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밑으로 보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좀 이제 클로드 코드라든지 클로드 코어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서 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나 그거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7살 아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딩을 하나도 못하는 7살 아이도 프로그래밍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앱 만드는 거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아직 실감은 잘 안 납니다만 네. 해보신 분들은 좀 실감을 하시면서 그 바닥은 지금 이게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뉴스 살펴볼 텐데 트럼프의 관세 요게 이제 다시 또 화두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개진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진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고 내용보다는 분위기로 좀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일단 15% 관세 매기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로 할 얘기는 없는데 뭔가 이제 그 억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온 얘기 중에 대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가지고 장난을 하려는 나라, 수년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착취해온 나라들은 최근 합의한 관세보다 더 높고 가혹한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네. 구매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면 네 잘못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세 우리나라 법원에서 받지 말라 그랬는데 안 내면 두고 봐라. 네. 법적으로 내가 너네한테 관세 받을 수 없는데 안 내면 두고 봐라.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관세 승인이 의회로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오래전 다양한 형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다른 그 법규들이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그 경제비상 사태 네. 그 법인데 그거를 못 쓰게 했더니 오히려 아니다, 난 더 센 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좀 뻥카죠. 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한 관세로 맞불을 놓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관세 관련해서 설명하다 좀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25%에서 15%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5가 아니라 15가 맞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기본 관세가 있고 상호 관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네네. 상호 관세가 매겨지면서 기본 관세가 삭제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15%가 된 거고 네. 그게 상호 관세가 없어지면서 같이 없어졌다가 그 아까 122조 관세로 해서 15%로 다시 올라갔으니까 네. 그냥 똔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간 거냐에서는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한미 FTA 기준으로 돌아간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그 팩트시트가 안 나와가지고 그거를 전문가들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는데요. 파이널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동맹은 울고 중국은 웃냐. 네. 그래가지고 관세 협약을 맺었던 데들은 대부분 15%인데다가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근데 중국이나 멕시코,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그 징벌적 관세 대상이 됐었는데 네. 15%가 되면은 우리는 원래 15였던 게 15가 된 거고 네. 여기는 뭐 한 40%, 50% 되던 게 15가 된 거니까 그렇죠. 이 동맹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네. 보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계속적으로 요새 얘기해 보다가 느껴지는 게 근데 이런다고 해서 중국이나 브라질이 수혜를 앞으로 보게 될까요? 기업들이 좀 피할 것 같아요. 기업들은 당연히 피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301조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그 제일 먼저 타겟으로 중국하고 브라질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그 과잉 생산을 능력을 가진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다룰 것이다. 뭐 그러면서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5개월이 지나면은 122조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301조, 슈퍼 301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을 때 결국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또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른바 신뢰자산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혜택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지금 오늘 15% 한다고 해서 와 신난다 해서 그럼 나 중국 거 사야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네. 거예요. 이게 한번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은 뭐 적어도 1년 길게는 뭐 20년 30년 가야 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랑 거래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 가격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파트너나 이 국가가 신뢰할 수 있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국가라든지 중국에 있는 국가랑 거래를 하려 그러면은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실력은 있으면서도 국정이 좀 안정돼 있고 정치적으로 좀 안정돼 있는 나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 눈빛이 선한 친구. 네. 아 얘는 그렇죠. 뭔가 싸게 가지고 오긴 했는데 네. 아 눈빛이 좀 혼탁해. 네. 그러니까 얘는 뭔가 좀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 근데 여기 눈빛이 선한 친구가 있는데 능력이 좋아. 네. 그게 이제 한국이다.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태도는 정말 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맺은 좀 신뢰가 있는 파트너십은 정말 우리나라의 거의 한 20, 3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네.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신뢰라는 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뢰 자본, 신뢰 자산. 아 그리고 요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아까 그 개진상을 부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개진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관세 때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의회에 이제 나가서 자기가 연설할 것도 있고 클린턴 대통령이 앱스타인 때문에 나옵니다. 나온다고요? 어디를 나와요? 국회에. 아, 네. 미국 의회에.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26일에 이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트루스 소셜에다 또 뭘 올렸냐면은 야 너네 이러다가 그 출생시민권까지 중국을 위한 판결을 하겠다? 라고 또 트루스 소셜에 올려놨어요. 네. 이거 저거였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을 준다. 라는 그 헌법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불법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하급심에서는 이것도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합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했잖아요, 대법원이. 네. 근데 여기에 또 여기서 그 위헌 판결이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법원에 의해서 좌절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 때문에 대법원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대법원을 맹 비난하면서 하나 더 얘기를 했던 게 너네 이러다가 중국을 위한 출생시민권 판결을 하겠다? 네. 이런 식의 얘기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우리는 이제 관세의 관점에서만 좀 바라보고 있지만 미국 국내 정치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보셔야 그 행보를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얼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네. 이제 현대차가 지금 새만금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10조 원을 투자를 해서 AI, 수소, 로봇에 대한 신사업 중심주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아직 확인되진 않았는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이유가 이게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새만금의 산업부, 기후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전라도도 같이 맺어야 되겠죠. 네. 여러 부처가 같이 양해각서를 맺어가지고 정부와 함께 투자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정보는 다 세요. 정보는 다 세는데 여러 관계부처가 한 번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만금에 왜 AI 수소 로봇 요게 얘기가 나오냐라 그랬을 때 일단 새만금 지역은 땅이 넓고 빈 땅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태양광 전력이 풍부하다는 게 아니고 네. 그 태양광을 지을 땅이 좀 많다. 그리고 거기에 햇빛이 좀 괜찮다. 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쪽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많이 깔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잉여 전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잉여 전력이라는 거는 그 전기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태양광을 만들어서 송전망으로 막 보내고 막 이러는 것들이 네. 그 송전망으로 안 보내면은 그 전기를 못 쓰잖아요. 버려야죠. 네. 버려야 되는데 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지역은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현대차가 원래 수소를 하려고 그랬을 때도 그 현대차의 트럭 공장이 전주에 있습니다. 네. 그 트럭 공장이 전주에 있고 그 트럭 공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럭에 들어가는 이제 그 큰 탱크, 네. 차에 들어가는 탱크 그런 거 만드는 공장들, 뭐 일진 공장들도 그쪽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 공장도 그 전주 쪽, 익산 쪽에 있고 그래서 일종의 좀 클러스터를 좀 약간은 형성을 해가지고 태양광 새만금에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어 가지고 잉여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내서 네. 아니면 이쪽에 수전의 설비를 만든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구상들을 거기서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산지소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네.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사용해라. 라는 부분들의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네. 좀 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정부가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그럼 이쪽에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도 굉장히 다양한 로봇이 일단 AI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 AI 데이터 센터를 그 새만금 쪽에다가 좀 만드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이 꼭 아틀라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모베드라 그래가지고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바퀴 달린 사족보행.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되게 석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꼭 휴머노이드일 필요가 있냐. 이게 손이나 이런 거 만들기 진짜 어려운데 네. 거기 바퀴 달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꼭 걸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거는 좀 실용성이 좀 떨어지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뭐 좀 쇼잉을 위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한 게 있었거든요. 네. 물론 저는 휴머노이드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학습해야 되고 네. 인간의 공간에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로도 로봇도 잘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딱 제한된 기능을 활용하기에는 좀 더 효율적인 로봇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운드리,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공장들도 좀 새만금을 중심으로 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현대차가 보면은
광주에 기아 공장이고요. 네. 울산에 현대 공장이 있고 여기 또 저 소화리 공장 이렇게 있고 해서 이쪽에는 아직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전주 공장이 트럭 공장이 좀 있긴 해서 여기를 만약에 새로운 클러스터로 삼았을 때는 저는 그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냐면 정부가 그 자동차 산업이 워낙 중요하니까 네. 자동차 산업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대미 투자 3,500억 그거는 또 나라가 좀 희생을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곳이 현대차면은 네. 현대차도 그럼 나라 발전에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꼭 원팀이라는 게 네. 그 기업이 가서 뭔가를 비즈니스 따올 때 돈 벌어올 때 정부가 도와주는 것만이 원팀이 아니고 정책 결정에서 경제 정책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어쩌면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새만금 쪽은 그 태양광 발전하기 참 좋은 지역인 것 같긴 해요. 네. 자, 세 번째 뉴스 더 가볼까요? 오늘 코멘트가 되게 짧으시네요. 왜냐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좀 조심스러워서 네. 부동산 관련한 얘기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2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08로 전월 대비해서 16포인트가 하락했는데 그 수치가 큽니다. 떨어진 낙폭이. 이건 기대 심리죠. 기대 심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그전에도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게 124에서 108로 이게 떨어진 게 지금 1월에서 2월에서 떨어진 건데 보면은 상승폭이 119에서 121 갔다가 124 갔다가 2포인트 오르고 3포인트 올랐다가 지금 16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관련한 그 전망이 좀 많이 소비 심리가 좀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 이창용 총재도 그 어제 국회에 나와서 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그 뭐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거는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창용 총재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 국회에서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라는 좌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재정경제부의 윤수연 재산세제 과장이 참석을 해서 단기적인 시장 대응책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하는 쪽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제 개편안 관련한 가이드 가는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좀 했었냐면은 그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 네.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비하되 실수요에는 혜택을 주는 방향, 그리고 지방 혹은 세컨드 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홈을 확대한다고요? 예, 지방. 네네. 그러니까 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구체적인 워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은 뭐 지방에 있는 뭐 시골집 몇 채 사는 거 뭐 이거 가지고 다주택이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 네네.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은 굉장히 냉각돼 있고 그렇죠. 여기는 여전히 상승세기, 서울 지역은 상승세기 때문에 이 서울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네. 뭐 지방에 냉각카드 있는 거, 거기 세컨드홈 있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 사시던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지적을 그렇죠. 하냐, 쓸데없는 트집 잡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비하되 실수요에는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이것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주택자에 대한 양도 장기 특별 공제의 혜택을 어떻게 둘 것이냐. 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그 장기로 가는 실수요에게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1주택자들에게 실거주한 사람들한테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건 맞는데 네. 실거주를 안 하는 사람한테도 세제 혜택을 줄 것이냐. 네. 라는 것들이 지금 논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이 부동산 관련한 이슈들도 지금 경제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네.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동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약간 좀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넘기면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고, 좀 다른 것 같다.
요번엔 좀 다른 것 같다는 분들 네. 예, 계신 것 같고요. 지금 급매물 나올 때마다 난립니다. 네. 거래되면 이게 증여냐 아니냐 그래갖고 한 건 나올 때마다 한 건 거래될 때마다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저는 요 저당 밥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예, 괜히 뭐 그런 집이나 뭐 이런 거 물려주지 마시고 사실 우리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네. 그 저당 그러니까 당 때문에 사실 한 5, 60세부터는 그냥 무조건 거의 뭐 국민 절반은 다 고생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예, 혈당 뭐 이런 그렇죠, 문제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흰쌀밥을 그래서 조밥 같은 뭐 거 잡곡 드시고 네, 하는데 잡곡 드시고, 쉽지가 네. 않죠. 네. 그래서 저당 밥솥이 나온 겁니다. 네, 밥솥인데 여기서 이제 칼로리 그다음에 당 요 부분 네. 전분 부분을 그냥 싹 빼주는 거예요.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게 그 전분이 빠진 그렇죠. 예. 모습이군요. 그래서 밥솥 위에 저렇게 하얗게 이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거만 빼줘도 탄수화물 섭취가 한 30% 이상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분 섭취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밥을 드실 때 저렇게 한번 당이 좀 줄어든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한 40대부터는 좀 더 신경 쓰셔서 네. 드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밥만 하면 당이 빠진다고요? 밥만 하면 빠진다. 네. 어때요? 특별히 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막 예전에 무슨 도정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게 복잡한 게 많았는데 그러지 네. 말고 그냥 밥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끓이면서 하얀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거기가 이제 전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걸러주는 거죠. 어허. 네, 그래서 그 열량도 한 31% 정도 감소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에도 사실 물론 좋겠죠. 당연하죠. 네, 당연히 좋을 것 같고. 네. 이걸 개발하신 분이 LG전자 출신인데 아버님께서 그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어. 개발을 하셨다고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뭐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하여튼 고생들을 많이 하셔. 아니 와이프가 밑에서 뜨거운 물 올리는 거 보면서 스타일러 개발했다고. 거기 가족 사랑이 대단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사랑해요 LG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튼 요 웰핀 저당 밥솥 요거는 가격을 저당 밥솥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되게 비싸요 이게. 네. 비싼 거 막 100만 원짜리 있고 뭐 그래. 음. 예, 근데 요거는 13만 8천 원에 네, 이렇게 준비했고 또 디자인도 되게 예뻐요. 그러네요. 정말 오.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 네네. 예.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13만 8천 원에 웰핀 저당 밥솥 여기 뭐 잡곡도 되고 영양죽도 되고 네. 뭐 예약 취사 다 됩니다. 보온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저당밥으로 조금은 여러분 혈당 낮추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맛있게 밥을 해서 뭘 먹으면 되냐? 이제 갈비탕 먹어야죠. 갈비탕에 네. 저당을 넣어야 되죠. 그렇죠. 네. 저당밥 이렇게 해갖고 하얀 밥 이렇게 넣어서 말아갖고 네. 네. 자, 갈비탕에 고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일단 이런 고기를 뭐라고 하죠? 이거 약간 수육같이 생긴 이런 고기도 들어가 있고 네. 원래 갈비탕에 그 갈비대에 붙어 있는 흔적이 남아 있는 고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뭐야 뼈가 들어가 있는 건 전 별로인 것 같아요. 뼈 무게로 다 차지하잖아요. 맞아. 뼈 부피로 다 차지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보다 뼈에서 이제 발라내 갖고 네. 고기만 알뜰살뜰하게 들어간 뼈 없는 갈비탕. 그렇습니다. 네, 해운대 암소갈비집에 뼈 없는 갈비탕 뼈 무게 그런 거 이제 눈속임하지 마시고 그냥 고기만 집어넣는 그쵸. 예, 그 갈비탕 한번 드셔 보시라는 거고요. 요 뼈 없는 해운대 갈비탕 요게 해운대 갈비탕이 여기 또 워낙 유명하잖아요. 해운대 엄청 갈비. 유명하더라고요. 네, 해운대 암소갈비집 워낙 유명한 집. 요게 이제 갈비탕인데 요게 800g이 한 팩입니다. 800g. 그러면 한 2분 정도 넉넉히 드시는 거죠. 네, 그거를 3팩을 드리는데 그게 37,800원입니다. 네, 3팩에 37,800원. 요거 그냥 해동하시고 데우기만 하면 바로 그 해운대 암소갈비집에 갈비탕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댁에서 편하게 갈비탕도 즐기시면 되겠다. 그 고기가 매우 부드럽고요. 네. 그리고 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추가적으로 소금 같은 거 안 넣으셔도 되고 네. 보통 그 갈비대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은 좀 질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힘줄에 있어요. 네, 어쩔 수 그것도 없죠. 부드럽네요. 그것마저 부드럽네. 해운대 이거 뭘 암소. 조절 뭘 했나? 네, 해운대 암소갈비집이죠. 그 아주 질기 부분 또 다 손질을 잘 해놔갖고 네. 그게 이제 디테일의 차이인 거죠. 그렇군요. 제가 보통 시식만 하는데 네. 오늘은 식사를 했습니다. 아유 완뚝하셨네. 완뚝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요거 맛있네요. 이거. 네, 한 팩으로 이거 다 우리 나눠 먹은 거니까. 네. 자, 하여튼 해운대 암소갈비집에 요 뼈 없는 갈비탕, 뼈무게 없이 그냥 진짜 순수 드실 수 있는 것만 800g. 네. 집에 개 없는 분들은 요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개 있으면 이제 뼈까지 해서 뼈는 또 개 주시면 되니까. 아닌가? 개 뼈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 그래요? 개도 고기 좋아해요. 뼈 옆에 붙어 있는 걸 긁어 먹는 네, 거예요. 뼈를 어떻게 먹어요? 나 이렇게 개들이 뼈 씹어 먹는 줄 알았는데 개들은 안 먹는 거야. 뼈다구 왜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옆에 고기 조금 남은 거라도 뜯어 먹으라고 주는 거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무시했다. 자, 우리 권순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든든하게 오늘 아침 드시고 이제 또 일하러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